안녕하세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오늘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입장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3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입학 정원 및 배정에 대한 논의는 협의 사항도 아니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혹은 검토의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된 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사직서 제출하고 52시간 근무 계속하겠다는 거고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정부에서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저희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인가요? 현재 정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협의체 구성이나 혹은 전공의 처벌에 대한 유예의 부분은 과거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제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호의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제안의 구체성이나 다루어야 되는 협의체의 내용 등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저희가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사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거니와 또 전공의가 현재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외래 진료나 입원, 중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래도 교수님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시다가 이명이 있거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직을 일주일에 3번 서시고 그 뒷날 바로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도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의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수협의회에서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내에 있는 입원이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 진료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래 진료는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현재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MBN 신용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직서 제출이 오늘 진행이 돼서 오늘 학교 측에, 병원 측에 제출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직서 제출이 오늘이나 이번 주 중 진행된다고 치면 그 4월 말경에는 사직서가 수리가 되든 사직서가 3주일이 지날 경우에는 저희 진료를 전면 중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성명서나 보도자료로 나간 바와 같이
교수님들의 사직을 결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있으면 해당 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지금까지 발표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에서 25일부터 사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도 저희도 지지를 표합니다. 단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그분들도 진료를 최대한 하시고 또 그 이전에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어서 지금 네. 그 연대 지금 의대 쪽은 비연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대의대 쪽은 어떻게 되나요? 연대의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마 안석균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데요. 그 분도 아마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방재석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비대위원회와 동일한 의사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태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은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요? 전공의나 혹은 의사 집단에 대한 비아냥과 그리고 겁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이면은 국민에게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가져야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품이라든지 언어의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겁박이나 압박 그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비아냥거리는 용어는 의사 개인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태 악화에 저희는 분명한 촉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의과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입학 정원의 증원인 경우에는 현재 의과대학에서 수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고 특히 배정된 현황을 보면 충북대학교와 거점대학은 20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을 예를 들면은 47명인가요? 한 40대 후반인데 현재 200명으로 되면 4배가 넘는 수치로 이제 입학 정원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거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때 적절한 수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이 되는 상황을 그걸 협의의 대상으로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은 현재 그 병상수가 820병상입니다. 내과 환자는 입원 환자가 300명에서 35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과 전공의는 몇 명이냐? 한 년차에 6명입니다. 그러면 3년차가 있기 때문에 18명이 내과 전공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내과학회의 수련 기준, 적절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내과 환자, 입원 환자를 적어도 20명에서 25명은 전공의 1명이 보아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적절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현재 18명의 내과 환자 300명, 350명이 입원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수준이 딱 맞는 수준입니다. 미니멈을 채우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200명이 입학 정원이 늘어나고 이 친구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지역사회 의료에서 전공의로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18명에 적어도 3배는 내과 전공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54명입니다. 내과 전공의가. 54명이면 현재 환자를 기준으로 1명이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1명이 보는 입원 환자는 5명에서 6명에 불과합니다.
내과 수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북대병원에 환자를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5년 뒤에 벌어질 일인데, 5년, 6년 뒤에 있을 일인데, 충북대병원이 820병상이면 이 정도의 환자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3, 4배가 커져야 되고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충북대병원의 인구 여건상 그렇게 환자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한 상황입니다. 유럽하자 40번 보니까 어젯밤에 교수분들의 단체가 본인들을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혹시 전공의 측의 의견이나 그런 전공의들의 대표적인 여론 같은 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 접하고 계실지라고. 네,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처음부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 협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 소통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낸 성명서나 보도 자료를 보시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이고, 두 번째는 의사협회와 학생들, 두 번째는 학생이 되겠죠. 그리고 의사협회라고 처음부터 저희는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평행선을 달리고 두 개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실이라도 그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이후에 해당 협상이나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과정은 전공의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저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행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전의교협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일단 대전역 측과 어느 정도 의료가 되고 어느 정도 통일된 의견을 컨센서스가 구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컨센서스가 구성이 됐다라기보다는 저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자체에 이제 방향이 있고, 전공의 협의회는 전공의 협의회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전공의 협의회와 충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해당 저희가 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공의 협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주의 모임 하셨을 때 대전역 말고 의대역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별도의 큰 소통 없이 저번에 한 번 만났을 때 참여하는 게 다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학생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대부분이 계시는 분들이 교수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대학의 학생들과는 계속 교수협의회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정보도 얻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한동훈 측에 만남을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5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진료가 주로 외래 진료나 진료 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피해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종교계나 언론계에도 여러 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서울님인데요. 정부가 2,000명 철회를 하면은 혹시 그 이후에는 증원에 대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서로 이어가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1,000명에서 6,000명 사이나 100명 정도에 가리고 한 번 더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대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되는 4월 이전에 한달 이내 이런 것들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숫자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가 의과대학의 현실을 사실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혹은 그
의사수의 추계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상황에서 숫자가 발표되는 게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전공의협의회도 그렇고 재검토, 정원에 대한 백지화와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백지화라는 것이 저는 혁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과 그다음에 정확한 추계 그리고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그리고 전공의 수련 여건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누구나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